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제2일차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미처 좀 덜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저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몇 번 당부드렸습니다만 저희 청문회가 그야말로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우리 위원들의 질문을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그 질문에 맞게 또 정확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 청문회장의 정숙이 무엇보다도 기묘하고요. 그래서 때론 좀 속상하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시고 진실 규명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협조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기를 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오전에서 입장시켜 주십시오. 무슨 질의였지? 그래. 알았어. 예, 그러면 오전에 끝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청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김석균 증인께서 좀 발언기를 요청하셨는데 이 오전 시간 제 말소리 들리죠? 네, 오전 이 세션 마치면서 발언기를 드릴 테니까 예. 그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오전에 마치 못한 세 분께서 보충을 요청하셨는데 장관의 위원 또 최일수 의원, 이호주 의원 최일수 의원부터 좀 최일숙, 장관의 이호주 의원 이런 순서로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오전의 연장이고 또 이 오후 세션을 사실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질의 시간이 좀 길어지면 그만큼 또 오후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 생각엔 세 분 다 합쳐서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예, 최일숙 의원입니다. 김석균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서중 의원의 질문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10시 25분에 청와대로부터 상황 담당관을 통해서 지시사항을 전달받으셨다고 하셨죠. 예. 예, 그때 전달받은 사항이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여객선 내에 객실과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는 내용이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10시 반에 직접 대통령과 통화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전에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국의 특공대를 저는 출동시켜서 구조에 투입을 해라. 그다음에 또 뭐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조해라.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예. 그러면 당일 해경 특공대가 현장에 투입이 됐죠. 예. 현장에 특공대가 도착한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서해청 특공대가 현장 도착한 게 11시 한 15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특공대가 도착한 시간이 11시 28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예. 또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11시 15분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증인이 최초로 상황을 접수를 해서 접수한 시간이 9시 03분이라고 하셨죠. 저는 이제 상황 담당관한테 보고받은 게 9시 5분입니다. 5분입니까? 네. 그러면 5분이라고 해도 5분에 상황 접수를 해서 특공대를 투입하라라고 지시를 해서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 28분인지 15분인지 정확하게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더 빠른 15분이라고 하더라도 세월호가 침몰한 게 10시 31분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미 42분이 지난 뒤고
그리고 사고 접수 후로는 벌써 2시간 10분이 지난 거거든요. 이렇게 늦게 도착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기동성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그 우리 구조대가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필요한 운송 수단 이게 이제 확보가 되지 못해 가지고 결국 이제 시간이 지연이 된 겁니다. 보다 상세하게 얘기하면은 전남 경찰청에 헬리콥터를 빌려서 가느라고 늦어진 것이죠. 앞에 이제 다른 우리 이 헬기들은 보유 중인 헬기들은 이제 구조 임무에 투입이 예. 돼 있고 결국 이제 전남청 헬기를 타고 갔습니다. 아까도 잠깐 지나가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특공대 본연의 업무가 대테러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 재난이나 대테러나 똑같이 신속한 현장 도착이 생명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더라면 이렇게 이동 수단이 없어서 늦게 도착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훈련을 평소에 잘 안 하나요? 아니요, 뭐 이거는 훈련하고 다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다수의 인력이 이제 뭐 이렇게 사고 현장으로 급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함정이라든지 항공기가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제일 아쉬운 점이 지금도 보면 앞으로 또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조 세력을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기동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또 구조가 지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또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동성이 확보됐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증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시각이 10시 반이지 않습니까? 10시 반에 당시의 세월호의 상태가 어땠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거의 완전 침몰한 상태였죠. 10시 17분에 이미 108도 1.5도로 기울었고 10시 31분에 완전 침몰을 했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출동을 한다면 잠수가 필수적이겠죠. 네, 잠수 뭐 구조하는 데는 잠수 능력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럼 특공대에 잠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일 특공대가 출동을 해서 수중 수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직접 그 중에 뭐 투입되는 사람도 있고 뒤에도 계속 이렇게 투입이 됐었습니다. 교대로 이렇게. 당일을 묻는 것입니다. 당일 16일 당일을 묻는 것입니다. 당일에 그 원투투 구조된지 제가 기억이 매가지 특공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공대를 대통령이 투입해라라고 지시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공대에 대해서 특정을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누가 어느 세력이 가서 물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구조 세력이 가서 좋습니다. 현장 그 세력에 차원으로 맞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인력이 이제 현장 통제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거지. 누가 특공대에 들어갔냐, 뭐 아니면 다른 세력이 들어갔냐 이 문제는 지금 증인께서 특공대가 잠수 능력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일 특공대가 잠수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게 뭐 특공대별로 잠수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현장 도착한 세력이 어떤 그 현장 통제에 따라 가지고 조를 이루어 가지고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제가 현장 잠수 기록지를 살펴보니까 4월 16일 당일에 2인 1조를 이루어서 8차례 입수를 했더군요. 그런데 해경이 6차례 입수를 했고 해군의 해난구조대가 2차례 입수를 했는데 입수 시도를 8차례 했지만 입수를 8차례 시도를 했지만 가이드라인을 설치한 것은 해경이 아니라 해난구조대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잠수 능력을 보유한 해경의 그 여러 구조 세력 중에서 특공대가 제일 능력이 뛰어나지요. 그거는 뭐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들 잠수 능력이 이렇게 다 뭐 우리 그 특공대나 뭐 우리 원투투 구조대나 뭐 해군의 SSU나 뭐 UDT 출신들 아니면 또 전문 그 이런 해난 뭐 해양 쪽에 지금 경험이 제가 가진 직원들이기 UDT, 때문에 SSU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아니 그 출신들이라는 해경의- 겁니다. 예. 그 예. 출신 그 사람들이 제대를 해가지고 네. 대충 우리 그 해경에 입사를 한 그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잠수 분야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일 6시에 SSU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데 성공하셨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해경 요원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민간 잠수사가 17일, 18일 이후에 들어가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설치를 해서 심해 잠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갖게 되는 의문은 해경이 사고 당일에 8차례나 입수를 해서 가이드라인 하나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세력이었는데 왜 청장님께서는 대통령이 인명구조를 틀림없이 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렇게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왜 하지 않았을까?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경 청장님께서는 해군을 동원할 능력이 없으시죠. 앞에 그다음에 외국 군대에 지원을 요청할 능력도 없으시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일단 그거부터 사실부터 하나 좀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 처음에 첫날 가이드라인 설치를 한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 설치된 거는 그 뒷날인가 그렇게 되고요. 첫날은 가이드라인 한 게 아니라 앞에 거기에 현장 잠수 기록지를 그러니까 부위를 띄운 PPT로 거였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위를 맸던 거고 거기에 가이드라인은 이튿날인가 그때 사흘째인가 그때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현장 잠수 기록지를 보면요. 6시에 SSU 대원 2명이 우현 스더스트 방향 입수 선체 진입 로프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들이 그나마 16일 오후 6시에 가이드라인을 설치 그거는 위원님이 잘못 했다. 알고 계신 겁니다. 라고 다 알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가이드라인이 훨씬 더 상황이 설치된 안 거는 좋았던 거네요. 그 다음 날이라는 걸 우리가 그거는 기록이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위원님이 가이드라인하고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뭐 혼선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일 날 아무것도 안 한 것이네요. 그 부위를 설치를 하고 계속 부위만 입수 설치했다? 시도를 했었으나 강한 조류를 인해 가지고 그걸 하지를 못한 그런 그러면 상황이었습니다. 10시 반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해경에게 이 6천 톤이 넘는 이 큰 배가 450여 명의 승객이 배 안에 있는 그 상황에 이 배에서 인명구조를 철저히 인명구조를 실시하기 위한 능력이 해경에게 있다고 보았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중앙구조본부장이기 때문에 중앙구조본부장은 유관기관까지 다 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한테 지시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해군을 동원을 했고 그 위에 또 민간 이렇게 모든 구조 세력들을 다 동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앙구조본부장으로서 그런 지시와 모든 지원 세력을 다 동원해서 제대로 못 하신 거네요.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구조가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것은 그때 청장 증인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위원님,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는 질문 자체가 죄송하지만 조금 잘못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네, 제가 맞습니다. 굳이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장관익 의원, 네,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네. 예, 김수현 세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네. 당시 출동 구조 세력은 1, 2, 3정, 511, 512, 513 헬기 이렇게밖에 없었죠. 헬기하고 1, 2, 3정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 9시 반 현장에 도착할 예, 때까지는 그랬던 걸로 그랬죠. 기억합니다. 예. 511, 512는 세청 소속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헬기가 출동한 것은 언제쯤 알았습니까? 제가 사고 발생 보고를 접하고 바로 치안 상황실에 임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착하는 대로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정확한 시간은 지금 기억 못합니다. 대략 9시 15분에서 25분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아마 싶습니다. B511은 9시 10분 출동했고 512는 삼천 구함에서 9시 17분쯤 출동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B513은 세청 소속이 아니고 제주항공단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B513이 이 당시에 출동했는지 여부를 알고 계셨습니까? 예,
각종 온갖 그 정보들과 그 교신 통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었겠지만은 제가 그 보고를 받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납니다. 제주 상황실이 그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은 9시 23분에 팬드 513 ETA 9시 35분. 결국 그 팬드 513 B513이 출발했고 예상 도착 시간은 9시 35분이라고 제주 상황실이 문자로 9시 23분에 보냅니다. 예, 이걸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제주 상황실에서 문자로 보내는 게 9시 33분에 제주청에서 카모프 마찬가지로 헬기죠. 예, 러시아죠, 헬기. 예. 이 카모프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 이런 문자가 나옵니다. 예. 이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는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한 513이 출동했다라는 것을 언제쯤 아신 겁니까? 513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아신 겁니까? 그 전에 알고는 계셨던 겁니까? 제주청은 서해청하고는 별개의 지방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 이제 제가 역할이 광역구조본부로서 인근 세력들, 가용 세력을 총동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단 군산과 여수 또 여타 그 항공기 세력들을 지원 요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513도 이게 세월호 구조하기 위해서 왔더라면은 513까지도 이게 TRS 통신망에 그 연결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 그분은 511 같으면 TRS 연결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 제 소속이 서해청이 아니고 제주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청과 청 사이의 교신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제주 상황실이 513은 그 9시 8분경 출동을 했습니다. 예. 9시 8분 출동했는데 제주 상황실 문자는 9시 23분에 그 513 출동했다. 예상 도착 시간은 9시 35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 문자를 보냅니다. 예. 그리고 났으면은 어쨌든 9시 23분 이후에는 이 513과 어떤 교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513도 9시 35분에 도착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도착하는 헬기였는데 예. 뭔가 해가지고 연락을 취하고 세월호 상황도 알려주고 또 현장에 도착했으면 현장 보고도 받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주항공단이었기 때문에 그냥 513이 오든 말든 출동하든 말든 그냥 놔뒀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모든 그 세력들이 현장에 ET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착 예정 시간이죠. 네. 도착 예정 시간을 그 보고서에 같이 작성하게 돼 있는데 그 제가 일일이 거기서 그 담당자들끼리 전해준 문서 발송 그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략 종합적으로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상황 담당자들이 이 무슨 호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보고들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예, 그 513은 그 9시 32분에 도착해가지고 예. 제주항공단 단장하고 그 교신을 합니다. TRS로. 예. 이게 이제 제주 채널이죠. 제주 채널 26분으로 TRS로 교신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좀 띄워주시죠. 그 박성배 제주항공단장이 그 현장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체가 몇 도 기울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고영주 기장이 좌로 50도에서 60도 정도 기울었다 하고 항공단장이 해상 표류자가 있는지라고 물으니까 없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게 9시 32분 도착하자마자 이제 현장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 카모프가 필요한 것 같다. 아무도 없으니까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주 상황실에서는 9시 33분에 바로 제주청 카모프 스탠바이 바로 보고가 됐던 거겠죠. 제주 상황실까지는 예. 제주 그 항공단하고 513하고 연결이 됐고 제주 항공단이 다시 또 제주 상황실로 연락을 해가지고 제주 상황실에서는 9시 33분에 카모프 스탠바이까지 할 정도였으면은 이 당시 사실은 제주 상황실에서도 그
해상 표류자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선체가 몇 도로 기울었는지 이런 그 현장 보고를 받았을 건데 그럼 받았으면 당연히 이것도 문자로 올리든지 안 그러면 TRS로 제주 상실 같으면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전파가 됐을 건데 의원님 저기 헬기에는 문자 말고 예. 제주 상황실이 지금 문자 보내는 게 예. 9시 33분입니다. 카모프 출동하라고 출동 대기하고 있다라고. 예. 그러면 제주 상황실은 이때쯤이면은 현장 보고를 다 받은 거죠. 5일 3이 바로 연결은 안 됐겠지만은 제주 항공단을 통해서 제주 상황실까지는 이게 보고가 갔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모프 출동하라고 했는데 왜 가장 중요한 현장 보고 해상 표류자가 하나도 없고 선체가 50에서 60도 정도로 좌로 기울어져 있다. 이거는 그 왜 보고가 안 되고 이거는 문자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제주 상황실이 TRS로 그냥 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전파가 됐을 건데.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왜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상황 보고서가 아니죠. TRS로 바로 제주 상황실이 9시 33분에 알았다라면 이 사실을 TRS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자로는 이렇게 했지만은 TRS로는 정확하게 예. 이런 보고가 있었다. 5일 3으로부터. 예.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뭐 제가 제주에 있는 그 상황실에 있었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성질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TRS는 공영 주파수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그걸 보냈더라면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5.13이 이 출동했다라는 거 알았을 때 그 순간에 5.13하고 이 세청하고 그 TRS 교신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자로 그 출동한다라는 게 알려진 게 9시 23분이라면은 그래도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동안 그냥 그 5.13은 계속 제주 항공단하고만 교신했지 우리 그 TRS로 세청 본청하고는 교신이 전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지방청과 그 제주 헬기와 TRS 소통이 안 됐다면 제 불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효정 의원님, 네, 오전 세션 마지막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호중 의원입니다. 그 김문홍 증인이 이제 또 내일은 안 나오는 거 돼 있죠? 내일 나옵니다. 아, 내일 또 나오시나요? 네. 저 김석균 증인이 내일 안 나오시죠? 네. 그래서 좀 오늘 좀 여쭤보려고 이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미리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리죠. 4월 17일 대통령이 이제 침몰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당시 상황입니다. 기억나시죠? 김문홍 증인. 예, 기억납니다. 네. 당시에 4월 16일 이제 그리고 4월 17일 오전 정도까지 이제 그 수색 구조를 위해서 이제 잠수 이제 입수를 하잖아요. 예, 입수합니다. 네, 입수할 때 이용했던 배가 어떤 배였습니까? 제가 11시 40분에 도착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배였냐만 대답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어디 거의 아니 그러니까 입수할 때 당시 4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입수할 때 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 방문하기 전까지 그 당시까지 예. 입수할 때 이용했던 배가 무슨 배냐고요? 그 우리 보트 1508 하고 우리 보트 3009 보트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1508 보트 타고 우리 특공대 우리 목포 112 구조대원들이 왔습니다. 아니 제 질문을 잘 지금 이해를 못 하세요? 지금 그 배가 이름이 뭐냐고요? 아니, 모르시면 모른다 그러시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지금 아니 제가 예, 질문을 명확하지 않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두 번에 걸쳐서 당시에 잠수부들이 입수하는데 사용했던 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배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508한 보트 타고 우리 목포 112 구조대원들이 와서 제가 1시에 들어가라고 입수했습니다.
배 이름이 뭐냐고요.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예. 잠수사들이 예. 잠수를 할 때 이용했던 배가 이름이 뭐냐고요. 저는 그럼 모르고 우리 목포 112 구조대원들만 입수한 것만 알고 있다니까요. 네, P급 단위 정이었죠. 그걸 모릅니다. 그거는 그 당시부터는 제가 현장 지휘가 아닙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때는 청장님 네, 다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기 김석균 증인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금방 그 질문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 잠수사들이 어떤 배를 이용했지는 그거는 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난다. 네, 예, P급의 소형정이었습니다. 워낙 그 당시에 배들이 네, 많이 와 됐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4월 16일 날 6시경에 앞에서 최일숙 의원 질문했었는데요. 해군에서 이제 그 뭐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뭐 이제 진입 로프 다르다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진입 로프를 오후 6시경에 이제 처음으로 한 개 설치한 게 맞죠? 네, V를 설치했습니다. 네. 그 김문홍 증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면은 사진 지금 계속 좀 띄워 주시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침몰 현장을 방문할 때 같이 가셨죠? 예, 아니요.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현장에 조타실에서만 인사드렸습니다. 현장에 있었고 예, 예. 아니, 처음부터 같이 움직인 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네, 현장에 있었고요. 예, 예. 그럼 그때 이제 누가 같이 계셨습니까? 본청장님이 수행을 했습니다. 네? 본청장님. 네, 또 그리고 또 누가?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정부 고위 관료님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님도 계신 것 같고.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도 예, 예. 계셨고 예. 청장님도 옆에 예, 예. 계셨다라고 지금 예, 저는 얘기하셨죠? 조타실에서만 인사드렸습니다. 네. 조타실에서 설명을 좀 했죠, 대통령한테. 예,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은 여러 갑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구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그 말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예, 특별하게 못 습니다. 네. 그 김석균 증인은 대통령한테 조타실에서 뭐 얘기한 게 있습니까? 뭐 보고 어떻게 했어요? 조타실에는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아, 조타실 보고는 그럼 김문홍 증인이 혼자 다 했습니까? 예,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 말씀 네. 안 하시고 현장만 이렇게 하면 아, 그럼 아까 다시 한번요. 보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지금 저로가 상당히 그 강한 상태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저기 저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 그 말씀만 저한테는 하셨습니다. 네. 그 보고를 그냥 그렇게만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예, 이런 최선을 식으로 다하고 있다. 최선을 예. 다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고를 예, 했어요. 예, 특별하게 거기서 뭐 브리핑을 하거나 그런 보고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그러면 같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질문도 안 했나요? 현장이 어딘가를 보셨습니다. 또 무슨 질문하셨어요? 그 외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증인이 대통령을 만날 일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죠? 네, 처음 배웠습니다. 아, 처음이었죠. 예. 앞으로도 뭐 볼 게 거의 없겠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 좀 기억을 생생하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닌가요? 그렇게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런 자리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아, 대통령이 내가 있는 근무 장소에 온다. 뭐 보통 일반인 같으면은 굉장히 떨리는 거고 그 장면은 아마 생생하게 기억할 것 같은데 글자 하나 하나까지.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대통령이 더 질문한 게 없다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현장을 어쨌든 봤죠. 예, 봤습니다. 네, 현장을 보고도 아무 질문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보시고 나서 네,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네. 저 최선을 다해달라. 아니 그러니까 뭐 질문 같은 거 없었냐고요. 없었습니다. 아무 질문도 안 했어요 대통령이. 예. 현장 처음 봤는데 와서. 근데 뭐 저건 뭐냐, 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전혀 질문이 없었어요.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바로 제일 처음에 우리 배로 올라오신 게 아니고 제 삼천구함에 저 있을 때인데요.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바퀴를 둘러보시고 오신 것 같은데 제 생각할 때는 직접 거기 와서 뭐 특별하게 그 저한테 지시를 하거나 뭐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따로 대통령이 현장을 둘러볼 때는
어느 배를 이용하였습니까? 그때 평목에서 513인가 310톤인가 두 척 중에서 하나를 이용해서 왔었습니다. 평목에서. 네. 그, 예. 그 배는 그 당시에 이제 누가 우리가 그 목포 함장 해경 했죠? 소속 함정입니다. 네. 예. 그 이름이 그렇게 513인가 313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정확히는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둘 네. 중에 하나가 대통령님하고 거기 각부 장관님들하고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님 네, 알았어요. 그렇게 네. 예, 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조타실에 와가지고는 예. 다른 질문은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얘기인 거죠. 예. 당시에 그 김문웅 증인은 그럼 뭐 보고한 게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만 했다고 했고요. 김석균 증인은 따로 보고한 거 없었습니까? 저는 모시고 오면서 이제 이 네. 해당 상황 자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네,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브리핑했죠? 그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네. 어떻게 배가 어떤 거기 돼 있고 배 모양은 이런 형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색이 이제 그 당시에 최대 관심사였죠. 전 국민의 관심사였잖아요. 수색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했죠. 예, 네,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느 세력들이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앞으로 뭐 또 해 나갈. 그러니까 그 어떻게가 어떻게냐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지금 뭐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은 그런 증인- 증인 말씀드렸다는 증인 걸 지금 대통령한테 직접 대면 보고하는 일은 드물죠. 거의 없죠. 예, 뭐 네. 없습니다만 뭐 그런 기회라면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료도 뭐 오탈자 하나까지 꼼꼼하게 아마 증인이 다 검토하지 않았나요? 위원님, 뭐 그 상황이 아시다시피 그걸 뭐 이렇게 정식으로 어떤 기관 보고하듯이 며칠째 준비해가지고 가는 그런 보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설명을 어쨌든지요 드리고 현장에서라도 그런 다 보고였었어요. 문안 검토하고 이렇게 아니, 뭐 보고할 저 자료를 건지 뭐 만들어가고 자료 다 그러지- 검토했을 아니, 거 아니에요. 자료를 만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은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 자료는 안 만들고 그래서-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기억으로 이게 다 뭐 제가 보고했어요. 기억으로는 어떤 그 배 모양 당시에 수중 수색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다 알고 있었죠. 예. 네,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그때는 후카 방식, 후카가 아닌 이렇게 다이버 방식 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타고 내려가는 방식이죠. 네. 가이드라인 하나에 몇 명이 내려가죠, 잠수부가? 두 명 네, 내려가는 그 당시에 게 기본입니다. 가이드라인이 하나였죠. 그 당시에는 아직 그 가이드라인 설치가 안 하나였죠. 됐을 상황. 아니, 그러니까 로프 하나였죠. 로프 가지고 내려갔죠, 어쨌든, 그죠? 그 당시에는 네. 저 가이드라인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일. 아니, 그러니까 로프 얘기했잖아요, 제가. 로프 잡고서 아니 아까 내려갔죠. 그 로프는 그 V라니까요. V 그 가이드라인이 아닌 V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잠수사들이 1회에 2명씩 내려갔습니다. 그죠? 네. 그 당시에 그 몇 회 정도 내려갔는지는 다 보고받아서 아시죠? 기록에도 나와 있고 그거는 우리가 잠수 네. 일지를 다 기록을 합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은 다 보고를 안 했어요? 현재 뭐 로프든 뭐 아니, 이제 가이드라인든 뭐 이런 V가- 게 설치돼 있고 V가 설치되어 있는 그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 네. 가이드라인을 아까는 지금 기억 안 난다 그러시더니 또 아니, 기억이 나셨나 봐요. 뭐 그런 상황 지금 네, 말씀을 하시니까 세세한 예. 거를 기억 안 난다면서요. 아니 뭐 제가 뭐 이렇게 세세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했다는 기억 안 것보다 난다고 아까는 얼버무리시더니 지금은 또 V 설치한 거는 또 보고를 했다면서요. 금방 그 뭐 위원님 네, 그럼 또 말씀하시니까 다른 것도 기억 되살려 보세요. 다른 거 뭐 보고 아니 하셨어요? 한 번씩 또 시식을 해주시면 제가 또 기억이 이렇게 그러니까- 또 다시 또 그러니까-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기억이 되살아나시는군요. 위원님 뭐 저도 네. 그러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어디까지 세세하게 현장 상황을 그때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죠. 뭐 나이 드셔서 뭐 그렇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시 당시에 그러면 잠수사들이 한 번에 2명씩 내려갔다는 거 보고했습니까? 뭐 그런 두 명을 내려간 그런 보고를 했는지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다시 V를 보고했다는 건 기억이 나시고 그건 기억 그렇죠. 안 거기가 나시고.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거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잠수사가 몇 명이 내려가는지 대통령이 정확하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2명이 내려갔는지 4명이 내려갔는지 그거를 숫자를 2명이 말했는지- 내려갔습니다. 그죠? 한 번 내려갈 때 한 번 2명씩 내려갈 때 내려가는 2명이 겁니다. 내려갔잖아요. 예, 한번 네, 그거 내려갈 때 알고 입수를 할 알고 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보고했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2명이 한번 내려갔는지 내려갈 4명이 때 두 명- 내려갔는지 그 부분을 이것 제가 보세요. 숫자를 자꾸 정확하게 말 바꾸지 마시고 아니, 제가 위원님.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잖아요. 한 번에 2명씩 내려간다는 사실을 아니, 그런데 제가- 보고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2명인지 4명인지 이렇게 해가 숫자를 정확하게 이것 보세요. 말씀드렸는지는 제가 잘 한 번에 2명씩밖에 못 내려간다는 거 알고 있었죠. 저는 알고 있죠. 네, 그렇게 보고했냐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세세하게 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세요. 자꾸 말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한 번에 2명밖에 못 내려간다는 거 잘 알면서 뭐 2명인지 4명인지 자꾸 왜 말을 이상하게 합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예, 있어요. 저 있는 그대로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가 그게 있는 그대로가 한 번에 2명밖에 안 내려간 게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한 번 들어갈 때 2명이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들어갈 때 2명 들어간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거 맞죠? 위원님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번 들어갈 때 한 번 들어갈 때 2명 들어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는데 네, 됐어요. 그럼 됐어요. 끝이에요.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뭐 4명 얘기를 합니까? 자꾸. 잠수 기록지 좀 올려주세요. 4월 16일 날 1시경부터 잠수를 시작했고요. 당시에 이제 오후 6시 30분경까지 8번 시도를 합니다. 2명씩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누적 인원으로 16명이 되는 거고요. 실제 잠수를 했던 사람은 10명이었고요. 한 번에 뭐 길어야 한 10분 정도밖에는 입수를 하지 못했고 수색은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이런 상황이었던 거. 네. 아마 당시에 대통령한테 보고할 사항을 정리하면서도 아마 이런 상황을 다 정리했을 텐데요. 이런 상황 보고했습니까? 네, 마이크 대고 다시 한번. 예,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것도 보고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네, 대통령이 잠수 수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도 안 했나요? 증인한테? 그것도 잘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그때 어떤 대화가 오갔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없어요, 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상황은 없습니까? 있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없다? 예. 4월 17일 날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12시 30분쯤 됩니다. 이제 그때까지 12번에 걸쳐서 2명씩 누적 인원으로 24명이 입수를 하고 제일 길었던 시간이 한 22분 정도 됩니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지금은? 이제는 기억나시나요? 뭐 그런 예, 이런 것도 그럼 그 당시에 보고 안 하셨어요? 이런 사항도? 그 상황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네, 대통령이 방문하던 무렵 대통령이 현장으로 갔을 때 그 오후 1시 이후부터요 저녁 때까지는 입수를 안 했죠. 다시 어떻게 4월 17일 날 17일 날 예, 4월 17일 날 이제 잠수 기록 저기 보시면은 4월 17일 거 좀 보여주시죠. 4월 17일 거를 보시면 이제 새벽에 쭉 잠수를 해요. 이제 그러다가 그 맨 마지막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12시 30분경에 이제 20번째 입수를 한 다음에 8시경까지 8시 30분에 그 다음에 저녁 8시입니다. 8시 30분경에 입수를 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 8시간 정도죠. 8시간 정도는 입수를 안 합니다. 왜 그랬죠? 그때 그 아까 전에 사진상에도 나오지만 그때 기상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한 파도가 한 3m 이상 쳐서 그때 그 잠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조류에 관한 정보가 좀 있지 않나요? 조류를 말고 한번 그 파도에 파도 치는 그걸 그것도 그때 한번 기상상을 띄워주시죠. 한번 보십시오. 예. 예,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요거 좀 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요. 4월 17일 네. 흐리고 가끔 비라고 되어 있고요. 파고가 0.5에서 1m. 그거는 저는 보니까 안 맞는 그 현지 그 기상하고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때가 파도가 한 2.5에서 뭐 그 정도까지 쳤습니다. 방청색 네 정숙해 주세요. 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하면 4월 16일보다 17.
그러니까 4월 17일 뭐 16일 큰 차이가 없다. 다 4월 16일 날 입수하는 거와 유사하게 4월 17일도 기상은 비슷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가 많이 오고 비바람이 비가 치면서 좀 예. 오긴 왔죠. 네, 아니요, 상관이 근데 왔었습니다. 잠수를 하는 상황은 비 오는 거하고는 또 상관이 없잖아요. 잠수 여건에 대해서는. 아니,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그러니까 잠수함들이 그렇지 이제 않다라는 게 잠수사들의 증언이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상황 그러면 대통령이 와서 입수 안 시킨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저 인명 구조인데 그런 그 위원님 지적하시는 아니 게 그럼 저는 이유가 안 되잖아요. 잠수사들은 당시에 기상 여건이 잠수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4월 16일하고 동일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아니, 하는데 위원님 대통령 아니 제가 먼저 오시느라고 얘기할게요. 인명이 지금 그 네, 구조가 그렇게 급박한 얘기하는데 상황인데 왜 증인은 아니 그럼 그 당시 기상 상황 그렇다라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잠수를 왜 안 시켜요? 그 잠수부가 어떤 잠수사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잠수사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고 언론에도 다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요. 기상 여건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예, 아니 그럼 잠수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3009 함에 있던 증인이 더 잘 알겠습니까? 잠수를 실제 했던 사람이 더 잘 알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잠수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아니 뭐그 그럼 누구 말을 믿을까요, 우리가? 예? 잠수사 누구 말을 거기 믿겠어요? 현장에 있는 잠수사라면 네. 직접 했던 잠수사라면 뭐 네. 저보다는 아무래도 그 현장 네. 여건을 더 그렇게 잘 파악할 수 얘기했습니다. 있겠죠. 네. 그런데 거기서 금방 그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뭐 어떤 그 뭐 대통령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잠수를 안 시키고 그거는 도저히 그거는 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지적이고 잘못된 자, 그럼 지적이라고 날씨 생각합니다. 말고 대통령 때문도 이유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게 그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시간인가잖아요. 당시에- 중요한 시간인데 예. 왜 잠수를 안 시킨 지금까지 거예요? 우리가 그 첫날 사고 당일부터 쭉 못 해왔던 게 처음에도 우리가 뭐 바로 입수가 안 되고 한 게 결국 기상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상황은 바다에서 구조에서 제일 변수가 기상 상황입니다. 첫날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둘째 날도 그렇게 뭐 잠수 첫날 무슨 기상 상황 때문에 잠수를 못 그때 했습니까? 그저 사리 기간이라서 조리가 엄청 빨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입수를 이제 그 정조시에만 그러니까 이렇게 정조시에만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정조시에도 안 했잖아요. 지금 4월 17일 오후에는 아예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어떤 제가 뭐 구체적으로 한번 또 기상 그 여건을 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도 기상 여건은 아니면 다른 그 고려 요인이 없습니다. 그때는 한시라도 더 빨리 들어가서 구조를 해야 될 입장에 다른 그러니까 고려- 제가 궁금해서 바로 그걸 묻는 아, 거예요. 왜 안 했는지를. 그러니까 기상 여건 아니라면은 예. 제가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기상 여건 외에는 고려 요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화면 띄워주세요. 그럼 기상 여건이 당시에 잠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잠수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저는 전혀 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상 여건이 우리가 잠수를 못했다면은 기상 여건 외에는 다른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4월 17일이나 또 4월 18일도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상 조건은요. 근데 4월 18일은 정조기에 계속 잠수를 했어요. 근데 4월 17일 날 유독 그 시간만 안 했습니다. 기상 여건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굳이 그 시간만 안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대통령이 와 있던 시간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더 저희가 하는 뭐 저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면 오히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 들어간 잠수라도 좀 네, 넣어야 그러니까 될 실제로는 판이죠. 그렇게 뭐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지적을 가까이 가서 하신다면은. 본 건 아닐 테니까 뭐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죠? 위원님 지금 급박한 상황에 지금 인명구조 한 명이라도 더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참 답변하기가 정말 진짜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실관계 우리가 확인해서 위증 여부를 예, 그러십시오. 따지겠습니다. 4월 17일 아침 9시에 중대본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4월 16일 오후에 잠수 인력 160명이 투입해서 수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수 인력 뭐 당시에 이제 그 워딩을 제가 그대로 요거 띄워 주실 건가요? 네, 워딩을 그대로 제가 보면은요. 아침 9시에 중대본에서 한 얘기입니다. 잠수 인력이 총 555명이 동원되어 있고 출동 상황으로 보면 항공기가 29대, 선박이 169척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 알고 있었죠? 다 이거 뭐 중대본에서 이런 보고하는 거가 그러니까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것이 다 해경에서 간 자료들일 테니까 그렇겠죠? 예. 네, 네 알고 있었죠. 예, 그러면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보고가 들어갔겠네요. 뭐 상황 보고를 계속 드리니까 뭐 어떻게 이제 예, 그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당연히 증인이 보고했겠죠, 대통령한테. 그죠? 뭐 그 전에 또 다 따로 중대본에서 보고 받았을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현장에 갔을 때요, 뭐 고무단정 몇 개밖에는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4월 17일 날. 그렇죠? 바로 현장 아니, 근처에는 그 단정 몇 층만 있은 게 아니라 그 뭐 주위에 우리 저희 막 함정 세력들이 계속 그 함정들이 뭐 거기서 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구조에서 실제 일을 했던 거는 뭐 고무단정 몇 대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다시 사진 좀 보여주시죠. 자, 이게 이제 그 대통령하고 같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근처에 지금 뭐가 있어요? 뭐가 보여요? 아니 지금 현재 사진상으로는 뭐 지금 보이는 거 없지만 그 주위에 다 우리 함정 세력 그 주위에 어디에? 아니 지금 네. 저 위원님 저 그래서 그 사진이 함정들이 뭐 했어요? 그때 구조를 위해서? 예? 구조를 위해서 거기 있던 함정들이 뭐 했냐고. 아니 구조 세력들도 동원하고 장비들도 아니, 갖고 있는 그 있고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장비들은 민간 잠수사들이 가져왔고 특공대가 가져왔는데, 예, 그죠? 그다음에 바지선 동원했잖아요. 예, 근데 뭐 그렇습니다. 함정이 한 일이 뭐예요, 그럼? 아니 함정은 혹시 또 뭐 이렇게 뭐 유실 방지도 나중에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주위에서 그걸 하면서 수색을 필요한 지원 업무도 그러니까 하고 예. 그 당시 구조 활동에 직접 동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다 구조가 여기 들어가는 사람만 구조가 아니라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그 뭐 필요한 지원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뭐 아니 그러면은 뭐 전 우리나라 공무원이 다 구조 인력이게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당시에 아니 그러면 제가 한번 저 네. 위원님 그 상황을 현장에서 한번 이렇게 제가 예. 지금 질문하는 거는요,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보고했냐는 거예요, 증인이. 제 대통령이 저 현장을 봤어요. 근데 그 주변에 고무단정 몇 대밖에 안 떠다니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피해자들 우리 가족들도 봤잖아요. 다 알잖아요. 당시에. 예.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대통령한테는 잠수 인력이 555명이 동원되고 있다라고 보고가 들어간 겁니다.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근데 대통령도 그렇게 알았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럼 그 잠수 인력 다 어디 있나 이렇게 의문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질문 대통령이 안 했나요? 위원님 그 잠수 인력이 동원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답만 하세요. 대통령이 그런 질문 안 했습니까? 뭐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네. 아니 그 한번 그, 예,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좀 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잠수- 알겠어요. 저도 알아요. 네, 저도 알아요. 그 제가 모르는 거는 여쭤볼게요. 예, 제가 아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그 대통령이 침몰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많은 장비와 인력이 총동원되었는데 구조가 더뎌서 걱정이 많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문홍 증인, 직접 이거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다시 한번 예, 이렇게 많은 장비와 인력이 총동원되었는데 구조가 더뎌서 걱정이 많다라고 그 침몰 현장에 대통령이 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저 조타실에만 있었지. 네, 그러면 김석균 증인 저 들은 뭐 기억이 없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수행하셨잖아요.
당시에. 예, 그죠? 있지만 뭐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죠. 계속 옆에 있었잖아요. 아니 뭐 지금 거리에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좀 뭐 이렇게 그 함정 구조가 바로 옆에서 붙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옆이라는 게 누가 팔짱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어쨌든 옆에서 수행하셨잖아요. 수행은 했습니다. 네, 예. 그럼 대통령이 무슨 지시사항이나 무슨 이건 상당히 격려의 얘기인데요. 이런 격려의 얘기를 한 거를 못 들으셨다고요? 뭐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참 예, 정말 방정석 이런 좀 식으로 정숙해 주세요. 네. 네. 실제 4월 17일 날 오후에 현장을 방문했던 그 당시에 이제 그 어쨌든 현장을 방문했던 그 피해자들 수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떠 있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실제 구조를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하느냐가 중요한데 없더라. 투입되는 사람 거의 없더라. 잠수사 2명씩 내려가고 있더라. 그것도 정조기에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간 잠수사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잠수 요원들은 당시에 현장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김문홍 증인. 잠수를 하려고 현장에 와 있던, 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침몰 현장에 선상에 와 있던 4월 17일 오후 선상에 와 있던 잠수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저는 그 우리 청장님 두 분 오시고 나서는 주로 우리 그쪽에 우리 그 세력들이 많이 와서 행정적인 업무 지원이나 그런 네. 그런 거 네, 관리.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김석균 증인 몇 명이 와 있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요? 당시 대부분의 소위 잠수 요원들은 뭐 진도에 주로 있었죠. 현장에 투입됐던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2교대로 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잠수 인력들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뭐 충분치 않았고 실제 투입할 수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요. 지금 중대본도 그렇고 또 상황 보고서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장비가 동원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잠수사가 555명이 동원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들으면은요, 국민들은요, 와, 잠수를 500명씩이나 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는 줄 하나를 가지고서 2명이 들어가고 그것도 뭐 길어야 정말 20분, 뭐 어떤 경우는 몇 초 만에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것도 정조기에만 내려가는 상황이었잖아요. 왜 이런 상황을 국민들한테 그리고 가족들한테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나요? 네. 그 상황이 뭐 550명 그러니까 함정 우리 잠수 세력이 이렇게 동원된 거 그 자체가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 많은 인력이 동원이 돼도 결국 이렇게 잠수할 수 있는 이유는 제한이 그러니까 왜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냐고요. 안 했냐고요, 당시에. 그냥 다 이제 아니, 막 여론에서 언론에서 막 뭐라 그러고 피해자들도 막 이제 항의하고 이러니까 마지못해 나중에 시인했잖아요. 그죠? 첫 사항에 나중에 있어서 마지못해 시인했죠, 해경에서 뒤에 결국. 이제, 그죠? 그렇게 근데 왜 잠수합니다 초반부터 사실대로 정확하게 공개를 안 했냐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불찰입니다. 막 이렇게 세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그게 불찰이라는 거는 실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죠?
이렇게 했는데 그 일단 하지 상황에서 뭐 못했다. 이렇게 뭐 그렇죠. 하나하나까지 현장 상황을 뭐 불찰이라고 말씀- 하는 거는 이렇게 살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지금 뭐 내가 돌이켜 이제 그런 지적을- 건데요. 네. 당시에 네. 잘 알고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줄에 2명씩밖에 못 내려간다. 잠수사. 그 줄 하나밖에 없었다. 알고 있었다 그랬죠, 증인이. 그죠? 근데 그 아니, 세력 답답하세요. 알고 있었죠? 예. 네, 알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하루 잠수해봐야 뭐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 뭐 연인원으로 따져봐야 뭐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었죠? 실제 뭐 그렇게 근데 예. 무슨 왜 555명이라고 국민들한테 아니, 그 얘기합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불찰이에요? 그게? 아니, 이거는 고의적인 거잖아요. 불찰이라는 건 그- 실수를 아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가만히 계세요. 답변 좀 제가 들어주십시오. 지금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일단. 의원님 또 가만히 계시라고요. 예? 아니, 제가 저도 질문한 말씀을 다음에 드려야 될거 답변하세요. 아닙니까? 제가 질문한 다음에. 예? 아니 저기도 저도 오늘 이 가만히 자리에는 있어요, 일단. 말씀드리려고 나왔고 의원님도 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질문하는 거에 답변하시면 돼요. 불찰이라는 건 실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당시 한 줄에 잠수사 2명밖에 잠수를 못 한다는 상황, 그리고 잠수를 해도 실제로 뭐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는 못 하고 있는 상황, 그것도 정조기에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루에 투입될 수 있는 그 잠수로 구조에 실제로 동원될 수 있는 당시에 인원이 연인원으로 따져도 20명 정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상황을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잠수사가 555명이 동원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텐데요. 555명이 동원되는 것으로. 근데 뭐 대통령이 실제 잠수를 뭐 몇 명씩 하는지 모르니까 뭐 국민들도 555명이 와 굉장히 엄청난 인력들이 잠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오해를 했겠네요. 그죠? 앞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앞에 거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대통령도 그렇게 그건 오해를 뭐 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네. 대통령께서 어떻게 또 알고 계셨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앞에 부분 방청석 제가 좀 말씀을 조용히 좀 해주세요. 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예 거기서 그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에 갔을 때요. 그래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 김석균 증인 같이 갔죠. 예 네. 그 영상 좀 틀어주시죠. 여기 지금 수색하는 그 장면 같은 것도 계속 일일이 다 가서 그 보시지 않더라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전부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실종자 가족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신속하고 충분한 잠수 요원의 투입이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입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떤 여건에서도 현재 인력을 한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생각은 크게 달랐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상황실을 보면 답은 139명이 감수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에서 물어볼 때는 12명이 작업 중이라고 했고요. 배를 타고 들어가서 감수를 직접 만났는데 2명만 들어갔어요. 지금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제가 계속 계획 있고 거짓말, 계획 있고 거짓말, 계획 있고 거짓말만 했어요. 방송통에 가지고 계신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명령 좀 제발 내려주세요. 안 들어요. 말 안 들으시니까 말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어요.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예. 500명이 투입되고 있다고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했고 가족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던 장면 똑똑히 기억하시죠? 예. 네. 많은 언론들이 문제를 지적했고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비판에 나섰고 사실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라고 해서 후에 이제 실제 잠수사가 몇 명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500명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 장면은 TV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본 장면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굉장히 증인을 신뢰하네요. 예? 아까 보니까요, 저희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네요. 분명히 증인은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를 했는데요, 그죠? 대통령이 있는 앞에서 500명이 투입되고 있다 거짓말이잖아요. 거기에 투입이라는 용어에 이제 하나씩 그 말을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건 잠수는 아닙니다. 그 투입이라는 게 위원님 그것이 잠수는 그야말로 한 번에 들어갈 때 2명씩 이렇게 들어갈 수. 위원님 여기는 동원의 의미입니다. 동원의 의미. 대통령이 현장까지 둘러봤잖아요. 현장에 500명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거 대통령이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위원님 제가 좀 근데 500명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대통령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증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대통령이 잠시 머뭇거리는 표정이 저기 나옵니다. 가족들이 항의할 때. 이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김석균 청장이 저게 한 말이 틀린 것 같은데 내가 현장을 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얘기하니 일단 뭐 청장 편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뭐 실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이제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대통령은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을 봤고 그 현장에 500명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를 대통령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앞에서 또다시 500명이 투입되고 있다. 더군다나 그 현장을 지켜봤던 그리고 누구보다 애타게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500명이 투입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가족들을 속이는 짓이잖아요. 지금 한 게. 위원님 뭐 그 말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투입이라는 의미가 저희가 저 구조세력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전국에 우리 잠수 특기를 가진 뭐 특공대라든지 원투두 구조대 다 동원을 하게 했습니다. 이 투입이라는 의미가 직접 잠수를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잠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 구조세력이 위해서는 여러 세력들이 다 집합을 해서 그 중에서 들어가는 잠수 인력은 또 따로 있고 그 사람만. 그렇다면요 증인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가족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게 뭐예요? 몇 명이 잠수하냐였어요. 몇 명이 잠수해서 수색을 하냐였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궁금해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500명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할 때 내가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불러 모은 인원을 말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가만히 계세요. 그런 의미로 500명이 투입됐다라고 얘기한 거 증인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 해양경찰 전 직원들을 챙기는 청장의 자리에 있었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하세요. 방송 조용하세요. 예, 이호중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증인들 수고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석균 의원 이 지금 청문과 관련해서 한 5분 내로 하고 싶은 말 좀 해보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주시면 제가 아닙니다. 저희 오후 세션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청문회는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증인들이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증인이 답변했던 것과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공방의 여지가 있고요. 우리가요 청문회 한 번으로 지금 뭐 조사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김석균 증인 또 김문홍 증인 또 김수현 증인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처음 봤는데요. 특조위에서 이제 조사하려고 부를 겁니다. 나오실 겁니까? 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나오실 거예요? 예, 저 그러면 이제 또 그 자리에서요 예, 예. 충분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사할 때. 위원장님 그러니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이 청문회 자리는 예.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증인의 답변을 듣는 거로 진행을 해주시고 네. 증인들이 임의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뭐 원칙을 얘기하신 거고요. 원칙을 얘기하신 거 아까 저기 제가 오전에 또 뭐 증인이 어제도 계속 이 청문회 응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오전에도 증인한테 좀 기회를 드린다고 했고 그래서 네, 제 얘기 들으세요. 네, 이 청문과 관계된 의미에서 5분을 넘지 않게 짧게 그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뭐 먼저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 어떤 뭐 지금까지 구조 과정에서 혼선 또 미비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청장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근데 요게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조사하는 그 상황에서 이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지는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또 한번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그러면 구조가 실패를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 예.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청선 조용히 해주시고. 네, 일본의 2009년에 아리아케호라는 그 카페리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7,900톤의 세월호가 만들어진 그 조선소에서 똑같이 만들어진 배였는데 그때 그 배가 운항을 하다가 풍랑에 의해 가지고 화물이 이렇게 휩쓸리는 바람에 똑같이 이런 세월호 사고 같이 전도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 한 그 3시간 만에 이제 해양 경찰 해상 보안청 헬기가 도착을 했고 김석균 증인 한번 잠깐만요. 마치겠습니다. 그 마치겠습니다. 5시간 예. 만에 그 배가 전복이 됐습니다. 근데 선장이 끝까지 남아 가지고 28명 모든 그 선원을 다 구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저희가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이 사고에 있어 가지고 이런 그 부족함이 있었던 거는 그에 비해 가지고 세월호는 불과 1시간 한 40분 만에 누구나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빨리 이제 전복하는 그런 부분. 그게 예, 뭐냐? 어떤 잠깐만요. 과정이라든지 불법 증인. 개조에 의한 뭐 증인. 어떤 그 보건력 상실 이런 부분이 마이크 주세요. 저기 방청석 가족분들, 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증인도 뭔가 하고 싶은 얘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증언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는 게 오후에 또 이 증인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때 다른 의원들이 그동안 모순된 말이나 또는 지금의 모순된 걸 충분히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잘 주시도록 다 같이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증인, 예, 잠깐만요. 네, 증인 발언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더 하실 게 있습니까?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전 세션 이제 좀 늦어서 마치고 오후 세션 안전사회 소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잠깐 3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증인들 퇴정하시다가 다시 들어오시죠.